자, 어제 그 모습도요, 사실 검찰과 법무부 두 관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뭐 시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제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뭔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을 약간 변화시키는 권고안인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한겨레 기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검찰총장 무력화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지휘권 폐지를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 폐지를 권고한 건데 이거는 총장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검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총장 밑에 있는 고검장들이 있습니다. 이 고검장들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사 독립성 침해 비판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주목받은 내용은요. 비검사 검찰총장. 그러니까 지금은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거든요. 뭐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고 검사가 아니어도 검찰총장에 앉힐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권고안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권고안에 대한 평가가 갈리겠죠?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제왕적 검찰총장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반면에 총장을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들었다. 자리하고 이름만 있지 뭐 권한 행사 못하게 만든 거다. 이런 평가가 맞서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에게 분산한다. 그러니까 총장의 지휘권이 폐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무장관이 이 지휘권을 가진 고검장을 서면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수사지휘권의 가장 위는 법무장관이 있는 셈입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추미애 장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 사건 수사 개입할 여지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장관과 협의하던 인사 의견도 인사위원회에 서면 제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총장의 힘을 뺐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네 가지 내용 중인데 요 세 가지 내용은 앞서 이 제목에 설명이 됐고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총장에 관한 건데 현직 검사 중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해 판사, 변호사, 그리고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변호사, 일정 경력 있는 변호사, 검사가 아니지만 변호사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어제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자, 윤기찬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 두 분께 어제 요 권고안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시라고 질문을 좀 미뤄드렸습니다. 다 쓰신 분 앞에 걸어주시고 그러면 순서를 윤기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요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저거는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고 예. 사실은 개악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상 사건이 예. 보고 대상, 그러니까 검찰 보고 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그 중요 사건에 한정된 것 갖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 전체 검찰 처리 사건의 상당히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지금 저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대다수는 사실 정상적으로 뭐 차장 정결로 끝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대다수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서 국민들과 크게 연관은 안 돼 있다. 또 하나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검찰 동일체 원칙이 없어졌지만 사실은 그것이 약간의 필요성이 인정됐던 부분은 검사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부장검사가 일부 시정을 하고 차장검사가 시정하고 검사장이 시정하고 고등검사장이 시정하고 검찰총장이 시정하고 예. 이렇게 해서 오류의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이 원래 검사 동일체 원칙이었어요. 예. 그것이 일부 이제 폐해가 생기니까 없앴던 것인데 예. 어쨌든 그런 신급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 단계 위로 가면 좀 더 예. 경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거. 다만 그 경험 많은 사람이 정치적 외풍을 막아준다면 예. 그러면 더욱더 큰 그 역할은 커진다는 거죠. 어. 두 번째는 고등검사장급까지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인사 대상자예요. 그러면 인사 대상자가 과연 정치적 외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큰 함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각 검찰청 내지 고등검찰청별로 하게 되면 예. 토착 세력과 유착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중요 사건은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획일화 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것이 이래서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장점들을 전부 도외시하고 일부 아주 극소수의 단점만 지켜 세워서 이런 장점이 있는 제도를 전부 무력화한다. 예. 저는 이것은 개혁이라고 보죠. 메스식으로 만약에 정말 장관이 생각하는 또는 개혁위원회가 생각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면 예. 그것만 드러내서 손질하면 돼요. 지금은 사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검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제도 개혁으로 뿐이 안 보여요. 아. 총장을 바꾸기 위한. 예. 만약에 총장이 말을 잘 들었으면 또는 여권이 생각하는 주 인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아, 그럼 이런 공고안이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이런 거네요. 의혹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 자, 양 진영 간에 바라보는 시각을 차치하고 예.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장점이 없어지는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건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예. 특히 입법 과정에서 분명히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검찰 쪽 반응을 좀 소개한 기사입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총장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휘권 같은 거는 사실상 총장은 없고 장관은 더 강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차라리 윤석열 총장 자른다 하라. 뭐 이렇게까지 하는가? 뭐 그겁니다. 법 개정 때까지 더 봐야 신중론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는 어제 이제 공고안 전체적인 뭐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리고 내 반응까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저 기사를 전달하는 언론에서도 예. 뭔가 중요한 전제 사실을 그냥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저게 뭐냐면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집중된 힘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유지된 상태에서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바뀐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오. 이 검찰개혁위원회 2기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검찰개혁의 가장 큰 방향은 뭐냐면 예. 그전에 제가 이제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조계에서 법원을 권력이라고 쉽게 안 부릅니다. 오. 그런데 검찰이라면 누구도 그냥 권력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아. 검찰총장 아까 뭐 동아일보 기사였나요? 제목이 제왕적 검찰총장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 있고 반대로 그럼 사실상 명예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역시도 검찰총장이 기존에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권고안 대로라면 변화가 강한 제왕적 권한에서 명예직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기존의 검찰총장, 오.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을 예.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형사사건 공판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거고 예.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검찰로 그렇지만 특수부나 공안을 중심으로 해서 예. 실제 민생사건과 관련 없는 일부 검사들로 인해서 그 검사들의 권력이 중심을 잡고 예. 그게 또 청와대 법무부와 민정 라인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사정 라인을 구축했던 그 체제의 검찰을 이제는 버리고 예.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왕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그 힘만 덜어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예. 검찰의 위치 자체를 위상 자체를 바꾸겠다는 위상 자체를 예.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법률 전문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기사들도 다 예전의 검찰의 모습, 예전의 청와대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예. 검찰총장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검찰총장만의 힘을 빼냐,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힘 빼면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힘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기사가 저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를 그렇게 깔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뭐 지적이 되고 이런 어떤 반발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까 봤던 요 앞선 동아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금까지는 현직 검사가 뭐 승진 형태로 올라가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관련 법에는 뭐 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뭐 이런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고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행을 개선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례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최경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법에도 그동안에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었죠. 예. 그런데 관행적으로 안 했을 안 뿐이고 해보았죠. 그런데 굳이 저것을 개혁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외부에서도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인사권이라는 것은 더 검찰 외부의 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예. 것을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예. 일단 그리고 아까 양지열 변호사께서 검찰 위상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 좀 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검찰의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하든 간에 정치적 중립, 정치적 외압에서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개혁 방향은 정치적 외압을 막는 데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서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이거는 저는 뭐 윤기찬 변호사하고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작은 사건들, 웬만한 사건들은 예. 다 뭐 실무선에서 다 해결을 하죠. 검찰총장이 굳이 나서는 것은 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고 예. 정치적으로도 외압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개입하는 건데 그것을 막게 된다면은 검찰총장을 임기를 굳이 2년으로 둔 것은 예. 임기 내 동안에는 어떤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수사가 흔들리지 않게 막아라 이런 의미에서 임기 2년을 뒀는데 임기가 없는 고검장에게 지휘권을 맡긴다. 그리고 곧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예. 고검장은 법무부의 예.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인사를 받게 되는데 과연 그게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자, 김준혁 한 교수님 가지만-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양지열 교수 하실 말씀 있어요? 답변은 아니고 이제 예. 보강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예. 고위공직자와 비리와 관련 부분은 공수처가 따로 마련이 되는 거죠. 또 한편. 그것도 알겠- 같이 가지고 검찰이 다 가지고 있던 거를 그 부분을 떼서 네.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김준혁 교수님 뭐 짧게 시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뭐 핵심적으로 아마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선출될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권력이 견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칙을 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원칙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은 약간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권한은 줄이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검장을 갖다가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지시도 할 수 있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그럼 있죠. 따지고 보면 검찰총장 권력을 줄이되 법무부 장관의 권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공수처도 만들어졌고 공수처도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검사들 스스로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파출소도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쉽게 예.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검찰의 내부의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것들이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예. 문제일 것 같고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제도나 법으로 이것을 압박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검찰 관련 문제 작년부터 나와갖고 참 오랜 동안 계속 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공방은 계속 오가고 있고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도 중계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 두 가지 분야에서 몇 가지 댓글을 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월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허름한 군 경계망과 기강회의다. 그러니까 진단을 해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다음 댓글은요. 탈출하려는 사람 누가 막나? 북도 남도 못 막는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런 또 진단도 해주셨어요. 자, 박지원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글이 있군요. 국정원장직 이제 인생 마지막 기회를 오로지 나라를 위해 일념하길 바란다. 준엄하게 뭔가 당부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댓글은요. 문서 유출한 사람 또 잡게 생겼네. 엉뚱하게 몰고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